봉지 커피라도 안 줘요? 되죠. 아니, 아니, 멀리서 왔슈. 아, 그러니까 봉지 커피라도 주셔야지. 아, 너무 오시네. 여기 한국 사람이라 더 좋아해요. 예. 물 조금만 줘요. 네,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장 대표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. 본격적인 유튜브 정치에 나섰다. 언론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. 어제로 나흘 차인데 구독자가 8,530명입니다. 제1야당 당대표 치고는 좀 초라한 성적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충주맨 김선태 씨 기억하시죠, 여러분? 충주맨 김선태 씨가 채널 개설 소식만으로도 영상 하나 없이도 하루 만에 84,000명의 구독을 돌파한 바 있습니다. 현재는 무려 한 150만 구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. 아유, 어떻게 장 기자님 김선태하고 비교를 합니까?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제1야당 당대표입니다. 그래서, 그래도 이제 시작과 동시에 당원들만 가입을 해도, 구독자로 가입을 해도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다. 그러니까, 국민의힘 당원들이 80만, 최소 80만 정도 되는 당원으로 알고 있는데, 뭐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 한 5, 6만 정도는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왜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하고 유튜브 정치에 나섰을까요?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방선거 2달 앞둔 상황에서 5년여 만에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지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20%가 깨진 이후에 19% 그리고 1%포인트 더 하락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18%포인트를 찍었습니다. 당대표로서 어떻게든 호감형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호감 정치를 구애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민생 행보에 나선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?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좀 돌파가 가능할까요? 실제 국민의힘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10월 3주차 조사에서부터 최소 22%에서 26%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습니다. 그러나 올 3월 들어서 21 그리고 20, 19 마침내 지난주 4월 첫 주 조사에서는 18%까지 주저앉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.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계속 내리막길일까요? 대체로 한국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이를테면은 너 짜장면 먹을래, 짬뽕 먹을래, 뭐 이런 개념으로 나는 민주당, 나는 국민의힘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.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 지지도의 지형을 살펴보면 4, 4, 3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4, 더불어민주당 4, 그리고 무당층 3 그리고 이 캐스팅 보터에 해당하는 3이 누가 더 잘하나 비교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또 세대별로 나누어져서 어떤 때는 국민의힘을 어떤 때는 민주당을 각각 지지하는 양태로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. 이런 게 기본 로직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, 그러니까 지난해 10월, 그러니까 6개월간의 국민의힘 지지율을 쭉 살펴보면 내리 하강 곡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. 이 하강 곡선이 어디까지 떨어질까? 그리고 이렇게까지 추락을 하게 되면 대체로 집결하거든요. 예, 지지세가 집결해서 최저선을 뭐라 해야 됩니까? 이렇게 그 받치고 이게 등반하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사의 양태를 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저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내란숙의 윤석열과 전혀 근절하지 못한 채 여전히 윤 어게인적 행태를 범하는 게 그 원인이 아니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. 당대표가 개그로 좀 호감을 얻어서 정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발상으로 보이는데요.
현재와 같은 구구적 시각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온당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장동혁 대표 저렇게 간 곳은 경희대 근처에 있는 한 식당에서 대학생들을 부르고 그래서 청년의 주거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그래서 뭐 부동산도 직접 가보고 뭐 핵심은 그 봉지 커피가 저렇게 쇼츠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청년들의 주거 복지 문제 그리고 너무나 비싼 그 원룸의 그 임대료 그다음에 뭐 관리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것도 극우적 시각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복지 문제 결국에는 그 뭐 중복지, 대복지 이렇게 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아무리 웃기려고 한다 한들 돌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. 특히나 너무나 연출된 듯한 장면이 보여서요.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연기가 어설프다라는 느낌도 들어서요.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정당 6개월치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치인 48%를 찍고 계속 상승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. 상식에 부합한 합리적인 정치와 정책을 내놓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과 전혀 그렇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온당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.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슈를 오로지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취재 편의점이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.